예. 네네. 자,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조율이 여기에 해당한다. 조밀, 조리, 조율. 이 정말 멋진, 이게 소설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 이 첫 번째 결, 이거를 온전히 이해하시면 나머지 이해하기 아주 쉬우실 거예요. 내나 다 그런 체계니까. 그 내용만 이제 다른 거니까. 그래서 요거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 속에 지금 소설이 등장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소설 공부 좀 해요. 아니,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둬도 참 좋잖아요. 그죠? 왜 그거 있었잖아요. 모름을 모르는 것이 그게 여러분의 매력이기 때문에 다 아셔야 돼요. 어, 우리 텔레비전 보다 보면 이영자님도 나오고 막 배우들 나와가지고 무슨 상황에 이렇게 저기 막 그걸 막 중계하듯이 막 하는 거 있죠. 그거 제목 이름 그 프로그램 제목 이름이 뭐냐면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그거 있죠, 맞죠?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소설을 구성해가는 그 시점들이 있어요. 시점이라는 게 이게 보는 그죠? 보는 그 지점. 아야야야. 네, 지점. 요것만 붙으면 점이에요. 점 보는 거예요. 시점. 보는 지점인데 이걸 이제 저기죠. 지점. 꼭 포인트, 포커스. 그죠? 포인트 오브 이거요. 뷰. 네. 바라보는 그 시점. 자, 이 소설에는 1인칭 시점이 있고 3인칭 시점이 있어요. 근데 소설에는 2인칭 시점이라는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2인칭은 너가 쓴다는 거잖아요. 근데 너가 쓰는 개념은 없거든. 그죠? 1인칭 아니면 3인칭이에요. 자, 봐요. 나는 방 안에 들어갔다. 뭐 이런 거 있죠. 이건 1인칭 시점이죠. 주인공이 나야. 그죠? 그러니까 1인칭 시점도 이게 봐보세요. 참고가 이거가 지금 긴밀히 이게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주인공 시점이 있어요. 방금처럼요. 나는 방문을 조용히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럼 내 주인공이 나잖아요. 내가 기술해 가잖아요. 내 시점에서 내 피부로 지금 해가는 거잖아. 기술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고 또 하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인칭 나에 대해서 저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러니까 이게 1인칭인데 3인칭이 결부됐다 이 말이에요. 나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자, 이게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뭐냐면 갑자기 나의 속에서 굉장히 목마름이 저 아래서부터 끌어올라서 와 나는 드디어 참지 못하고 마침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예를 들면 이거요. 맞아? 자, 그것도 주인공 시점이네. 자,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뭐냐면 철수가 주인공이야. 근데 철수 입장에서 이게 이걸 기술을 해가는 거예요. 철수는 마침내
목마르고 타오르는 그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아픈 그 기억을 되뇌이면서 밖으로 나갔다 이거예요. 자, 철수가 주인공인데 철수를 바라보는 시점, 관찰자 시점에서 철수를 속속들이 그 알아서 철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술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어요. 자, 3인칭 시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전지적 참견 시점. 그죠? 그거는 전지적 원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영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지적 이제 그렇게 되고 3인칭에 또 뭐가 있냐면 이 관찰자 시점이 있어요.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 그래요. 작가 관찰자 시점. 3인칭은 말 그대로 이제 너가 있어. 예를 들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있어요. 이건 1인칭, 2인칭, 뭐 1인칭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헤르만 헤세 제3자가 등장해서 이 시점에서 이 포인트 오브 뷰로 기술해 가는 거잖아요. 나르치스는 이랬다, 이때 골드문트는 이랬다, 골드문트가 어쨌다고 이렇게 된 거. 이게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이거는 이 지와 사랑에서 이 헤르만 헤세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해갔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니까 뭐냐면 헤르만 헤세가 묘사해내는 이 나르치스의 그 마음속까지 속속들이 다 알아. 말 그대로 전지전능할 때 다 알아. 속속들이 다 알아. 그래서 나르치스가 바람이 하나 불어온 걸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영혼에서 무엇이 꿈틀도 뭐 이런 것까지 딴지 기술해 가는 거야. 또 골트문트가 지나가는 그 아가씨에 대해서 어떤 게 막 본능적으로 일어나고 이걸 그냥 사실적으로 쫙 묘사하면서 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뭐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요. 이게 지와 사랑, 이 나르치스 골트문트가 조기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저 개념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 조율이란 말이에요. 조율. 자, 그러면 보세요. 나르치스도 아니고 골트문트도 아니야. 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중심으로 보시자고요. 그래서 헤르만 헤세는 그야 너가 아니고 그야. 즉 조밀조리가 아니고 조율. 여기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죠. 그죠? 전지적 작가 시점. 예. 항상 여기에서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조율 입장에서 조밀과 조리를 바라본다. 양쪽으로 왼손 오른손 드는 것처럼. 그죠? 딱 요 장면처럼요. 이 뇌로 요것과 이쪽을 해조리를 본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 전지적 판단을 한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나르치스한테도 맞는 판단이고 골트문트한테도 맞는 판단이 되겠죠. 그죠? 둘 다를 이롭게 하는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온전한 해답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온전한 해답 관점이다. 해답 포커스다. 그 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시가 뭐라고 그랬죠? 시는 시각의 눈뜸이라고 그랬죠. 그죠? 시각의 눈뜸이다. 그게 시인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네. 자, 그러면 요 앞에 천부적 조율 그랬죠. 천부적 조율. 그냥 조율도 아니고 천부적 조율. 그럼 그야말로 하늘로부터 부여되어진, 하늘로부터 비롯되어진 이미 천성적으로 갖추어진 그 조율 이러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표현하기에는 조율을 전지적 작가 시점에 표현하면 그나마 등가가 될 것 같은데 천부적인 조율 이러면은 이거보다 더한 표현이 있어야겠다. 그죠? 자, 이걸 뭐라고 이제 그러면 자 봐요.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자, 이 중에서도 가장 으뜸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서 텔레비전에서 전지적 참견 시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본질의 시점은 무엇이어야 할까? 무엇으로서? 신으로서. 그럼 이제 이게 첫 번째 신묘 내용이 되어지겠죠? 그죠? 예. 야, 정말. 만유적 창조 시점. 만유적 창조 시점.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여기 다시 소설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르치스가 맞아요? 골트문트가 맞아요? 에? 누가 이쁘고 누가 나빠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둘 다 짝인 거예요. 반쪽인 거예요. 골트문트는 조리파, 그죠? 사랑파라니까. 세상에, 그래서 여기가 골드가 들어가요. 골드. 이 재물파라니까. 재물파. 금, 세상의 재물, 세상의 욕망, 세상적 추구, 그죠? 그럼 물적 실제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실제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는데 그럼 나르치스는 또 어쩌냐면 이것도 좀 반대야. 나르시스, 내 내면이 아름다워. 자기의, 그 다음에 정신적 추구, 내면도 그 세계에 대한 그 궁구, 본질에 대한 접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영적 실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죄가 없어. 여기는 존이 없어. 그러니까 양쪽 다 온전히 존재하지를 못해. 이게 합쳐졌을 때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존재의 장엄함을 이루고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실은 이 나르치스와 골트문트가 이 두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나르치스라는, 이건 왼쪽에 해당하겠죠? 영적 실존, 그죠? 들어있음, 이 도에 해당하는 쪽이요. 그죠? 나르치스라는 내 삶의 주인공이 있어가지고, 그죠? 뭔가 그 진리, 정신적으로 내가 그 충이라 이리 가져가야 할 텐데, 그죠? 자, 그런가 반면 오른쪽에는 또 다른 나를 이루는 반쪽의 주인공이 또 있어요. 골트문트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 살아가, 생계와 살림에 대한 이것들을 더 풍성하게, 좀 재물, 골트, 이 독어로는 골트, 골트, 그 다음에 야망, 그죠? 세상적으로 자신을 막 이 꽃피우려고 하는 이런 거, 그죠? 그죠? 이건 돈에 대한 거죠. 그죠? 드러나 있음에 대한 거. 즉 세상, 세계. 그러니까 나에게는 나르치스라는 세계적 주인공이 있고 골트문트라는 세상적 주인공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나의 다예요? 아니죠. 그것들이 통합된 헤르만 헤세가 진정으로 나인 거예요. 여기서 나르치스와 골트문트에게 헤르만 헤세는 무엇과 같은 존재예요? 신이죠, 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미 신이 됐잖아요. 신으로서 그 천부적 조율을 해가야 하는 거예요. 그 천부적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뷰에서, 어떤 포커스에 맞춰서, 어떤 시점에서, 그것이 바로 만유적 창조 시점에서인 거예요. 이게 신의 첫 번째 가는 묘함인 거예요. 신묘함의 첫 번째. 천부적인 조율. 천부적인 조율. 자, 여기서 골트문트야, 이 썩어빠진 놈아, 너는 이 인간도 못된 놈아, 너는 그럼 못 된다. 범죄도 저지르고, 총도 애첩을 건드려가지고 아주 죽어요. 아주 그냥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두드러 맞고 아주 처참하게 거짓고 이래가지고 그걸 또 구해다가 다시 또 수업을 데리고 한다니까. 그렇다고 나르치스한테 그래 네가 세상 등지고 그래서 네가 깨달은들 뭐해, 니나 잘해,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째야 돼요? 그러면 이 현장에도 답이 없고 이 현장에도 실은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골트문트한테는 나르치스가 안에 자리해요. 나르치스한테는 골트문트가 또 밖에 딱 자리해줘야 돼. 그래서 하나를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짝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고 이것도 답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냐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것도 완벽히 맞았냐? 그러면 이것도 완벽히 맞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찌 해야 되냐면 천부적인 조율. 그 있잖아요. 노래에도 있잖아요. 잠자는 한울림이여, 저 누구 노래죠? 그거 있죠. 제목이 조율일 거예요. 잠자는 한울림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조율이라는 게 뭘까요? 천부적 조율이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어디다 하소연? 신한테 하소연, 하늘에 하소연하죠. 잠자는 하늘 이제 그만 깨어나가지고 저 좀 온전한 해답 좀 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도 답이 아니고 여기도 답이 아닌데 어찌해야 돼요? 초월적 통합, 그야말로 절묘한 하나 되어짐을 도모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뭐냐면 바로 이 만유적 창조 시점인 거예요. 이 만유적 창조 시점은 1인칭 주인공이지 1인칭 관찰자 3인칭 작가 3인칭 전직 작가 다를 넘어선 그 너머에 있는 시점이 그 너머에 있는. 그래서 나르치스와 골트문트의 이 문제는 아직까지 누구도 온전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미지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총체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박사가 없는 거예요. 이 미지인 거예요. 그것도 직접적인 인간의 문제, 인간의 양면에 대한 문제. 이걸 어떻게 여기에 대한 온전한 해답을 제시할 건가. 그죠? 그래가지고 어째 괜찮아, 참 잘하고 있어.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 괜찮아. 야, 골트문트 괜찮아. 지금 네가 미운 짓 했지만 네가 개가천선하면 잘 살아갈 수 있지. 괜찮아. 이렇게 토닥토닥 칭찬해 주세요. 따라해 보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 말은 이걸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가장 재치를 잃을 수 있는 게 그 정도 답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계속 그대로 사세요. 굉장히 무책임한 게 되죠.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그래, 그렇다면 다 이루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름을 모르는 그것을 매력으로 지니고 있는 그만이, 그 신만이 이거에 대한 온전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한 해답이라는 게 지금까지 있는 것을 요리 짜고 저리 짜고 고열을 막 짜고 요리 비틀고 해가지고 억지로 만드는 어색한 그런 해답인 게 아니고 아직까지 있어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미지에만 있었던 그 미지의 답, 그 너머에만 있었던 그 답을 여기다 제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로써 나르치스의 모든 것이 발끝에 머리끝까지 완벽하게 천지개벽, 옴싹 새로워질 수가 있고 존재하게 되고, 골트문트 또한 그래서 지금까지 방탕한 또 방랑적 삶, 그거를 또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열정으로 그거를 재료로 해가지고 하늘로 점핑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순간에 세스먼저처럼 1초에 92억 개, 93억, 92억 개, 92억 개 진동하는 이 울음, 이 떨림, 이 울림. 이게 천부적인 조율이에요. 그 천부적인 조율이란 다름 아닌 만유적 창조 시점. 이전에 없었던, 그야말로 미지에만 있었던 그것으로 새롭게 일궈져 버리는 거예요. 절묘한 하나 되어진 초월적 대통합. 그러니까 나 너의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나 너를 초월적 통합한 그 자리에 있었던 그게 미지잖아요. 미지의 미지잖아요. 그 답을 내려주는 거야. 그럼 그 자리는 뭐예요? 이전에 없었던 것에 창조적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신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신의 한수, 신의 한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인간으로서는 사람은 전혀 생각도 못, 이 지상에서는 전혀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그러한 총체인 하늘다. 우주적 그 절대 지성. 그 개념이 있잖아요. 대우주적 지성. 그 지성만이 내려올 수 있는 크다. 그럼 절대 우주적 지성은 어떤 시점에 있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야말로 시각이 완전히 눈을 떠 있는 거예요. 만유적 창조 시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인 그는 항상 새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그 너머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너머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단다 해놓고 초질주에서 항상 그 너머에 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미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뭐라고 그래요? 와, 미지의 존재다. 와, 신비롭다. 이런 표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아, 만유적 창조 시점. 신이 되어진 여러분의 세 번째 이름. 그의 이름. 근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 신묘함은 뭐냐면 만유적 창조 시점. 어디에도 없었던, 자고일에 유사일에 없었던 가장 온전하고 참다운 참된 그 해다. 그러겠죠. 그죠? 야, 참 멋지죠. 우리가 시를 보면서 소설도 공부하고 참 좋다. 그죠? 국어 시간이야? 이게 뭔 시간이야? 우리 앞전에 수학 시간도 했었고 너무 좋잖아요. 아, 멋지잖아요. 그죠? 그래요. 만유적 창조 시점.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의 아기자기한 동해. 세상에서 다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아유, 요즘 몰라도 되고, 아이고 뭐 번질 현상, 아이고 그 복잡하고 어떻게 살아? 그러다 머리 깨져. 그래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어요. 가장 완벽하게 잘 살아야죠. 그죠? 완벽하게 고급지게 살아야 하잖아요. 우린 인간이니까. 그죠? 야, 천부적 조율. 이것이 그야말로 온전한 해다. 여기. 그죠? 모든 그 들어있음에서 풀어도. 그러니까 드러나 있으면서 보면 들어있음 세계가 미지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도의 세계예요. 여기는 돈의 세상. 그죠? 예, 만유적 창조 시점. 아, 너무너무 멋지다. 그러면 실제로 이 만유적 창조 시점이 요것만 그러냐면 그의 오묘한 이어줌, 이것도 만유의 창조적 시점. 우리의 우아한 조화, 이것도 만유적 창조 시점. 말씀의 위대한 통합, 이것도 만유적 창조 시점. 인체의 절묘한 합일, 이것도 만유적 창조 시점. 안팎의 탁월한 인도, 이것도 만유적 창조 시점. 존재의 장엄한 가르침, 이것도 만유적 창조 시점. 그 느머느머의 여한없는 내리상, 이것도 만유적 창조 시점인 거예요. 시점. 신의 시점은 바로 이 만유적 창조 시점인 거예요. 새롭게 일궈낸다 말이에요. 해답을. 이전에 없던 미지의 해답을 기지 세상에다가 풀어내린다. 이게 그야말로 내리사랑인 거예요. 그야말로 내리사랑의 정수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때 도움을 말씀드렸잖아요. 1,000원 도와주고 10만 원 도와주고 그것도 도움이지만 본질의 도움은 그의 도를 하여금 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해답. 이전에 없었던 땅에서는 도저히 생각도 못했던 그 하늘 답을 내려주는 거. 그래서 만유적 창조 시점. 이거는 신만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우리 모두가 신이 되어졌으니까 당연히 그것이 나의 이름인 거예요. 그것이 나인 거예요. 그의 이름. 그죠? 아, 정말 멋지죠. 그러니까 여기를 그 왜 산 비리속 속리산 도불원인 이런도 산 비리속 속리산인 것처럼 여기는 그야말로 이축인 거예요. 이축. 도축이야, 도축. 여기는 뭐예요? 세속, 돈. 야, 참 어쩜 이런 만유적 소설을 헤르만 헤세님께서는 내놓으셨을까? 이게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쯤의 소설이에요, 이게. 결국 세계대전도 나르치스와 골트문트의 전쟁 아니었겠어요? 그죠? 그 명분과 세상적 야욕, 그것이 충돌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일결. 야, 이게 이제 하나로서 결이거든요. 이제 진정으로 결이 고와지셨죠.
그러지 않아요? 아, 이제 내 숨결부터, 내 살결부터, 내 아름다운 피단결 같은 마음, 결이 고와지고 있죠. 그죠? 이게 결이라니까요. 이제 한결 끝났습니다. 이제 한결 같은 걸로 계속 가는데, 자, 그럼 이걸 종합해 보십시다. 이 일결이 뭐에 해당하는가? 그의 이름이죠. 그러면 한결이 그의 뭐 이렇게 해당하겠잖아요. 그죠? 아, 이게 정말 멋져요. 이게 칸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데, 요 전체는 일결에 해당하는 이거는 그의 고뇌예요. 고뇌. 그의 고뇌. 요 신묘가 뭐에 해당했죠? 모두 다 해서 이 외로워요 해당하는 이게 신묘죠. 외로워요. 이 외로워요 해당하는 게 신묘죠. 그러면 외로워의 첫 번째 내용이 뭐란 말이에요? 고뇌다 이 말이에요. 고뇌. 그죠? 여기가 신묘잖아요. 여기가 미지와 조우. 그렇잖아요. 이게 그의 고뇌에 해당해요. 그럼 또 여기는 여기 쭉 있겠죠. 어마어마하게 멋지겠죠. 야, 만유적 창조 시점. 고뇌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고뇌도 맞고, 그죠? 참 그 고뇌어리다, 그죠? 굉장히 그 몰두해서 그 치열하게 그 안고 그것을 풀어내기 위한 그 처절한 몸부림이라 표현할 수 있겠죠. 고뇌. 자, 그것도 있고, 그자 봐봐, 헤르만 헤세가 여기 얼마나 고뇌를 했겠어요. 어떤 게 답이냐. 그죠? 헤르만의 나르치스 편을 들 수도 없고 볼트문트 편을 들 수도 없고 둘 다가 짝인데 둘 다가 있어야 되는데 둘 다가 한 몸이면 그것이 답인데 그렇다고 나르치스한테 너 골드문트처럼 해야 돼. 골드문트 나르치스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100년 200년 인생 끝나는데. 그죠? 살아있는 여기에서 어떻게 이 두 주인공에게 완벽하게 그 완성을 시켜줄까? 각자 추구하는 바를 다 채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다 이루게 할 수 있을까? 그로써 아름답고도 성스러운 그 하나가 되어지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고뇌어린 문제겠어요. 이 고뇌어린 문제는 이 천부적인 조율, 만유적 창조 시점에서만 그 답을 찾을 수 있고 답을 도모해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뇌는 고통 어린 막 번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게 이제 우리 글로 보면 여기서 그는 이 신이죠. 여러분이죠. 여러분의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이어봐봐요. 고유한 신에게만 허락된 그 뇌다. 뇌. 머릿속에 뇌. 그죠? 실은 요 뜻이 더 본질적으로 잘해있죠. 그의 고유한 뇌입니다. 뭐가? 천부적 조율이, 즉 만유적 창조 시점. 이것은 그의 신이 되어진 그의 고유한 뇌입니다. 뇌가 고유한 그의 뇌가 바로 만유적 창조 시점이고 신묘한 항상 그 너머에 있는 미지와 조를 통해서 온전한 해답을 창조해내는 그곳입니다 이 말이겠죠. 그의 뇌가. 자,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뇌는 뭐냐면요, 뇌는 계집이에요. 그러면 뇌는 여자아이다 이 말이냐면 그 말이 아니고, 계집이냐 이 말이 아니고 개의 집이다. 개의 집. 뇌라고 하는 것은 개의 집. 계집이에요. 계집. 개로서 지어진 집. 그 개가 온통 담겨있는 그 집. 이걸 뇌라. 이게 뇌예요. 우리 인체에서 뇌. 물질 육신이 뇌라는 게. 그래서 뇌는 물질 육신이라 할 수도 있지만 뇌는 본질적으로는 물질 육신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뇌는 물질 육신이면서도 물질 육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뇌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뇌의 본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 뇌에 있어. 자, 졸라맨 또 나왔어. 요즘에 그 노래 미나의 전화 받은가? 와, 그거 정말 재밌대, 흥겹대요. 거기서 졸라 네가 먼저 나를 만나자고 졸라 그래가지고 만나졌더니 이제는 만나지 말자고 졸라 전화 받아. 그 율동 이게요, 막 세계적으로 이게 챌린지 해가 넘었죠. 우리도 저도 좀 배워가려고. 졸라 네가 먼저 했지 졸라 졸라 그래가지고 자, 여기 뇌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빨갛게 된 이게 뇌라 합시다. 그럼 뭐냐면 물질 육신이, 이 뇌는 물질 육신이면서도 물질 육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뇌는 하늘과 땅을 중개하는, 예를 들면 중개소와 같은 거예요. 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요즘에 뇌과학자다, 뇌호흡이다 해가지고 그 물질적으로 이게 뇌 세포가 어쩌고 펄스가 어쩌고 이 뉴런이 어쩌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온전히 뇌를 다 밝혀낼 수 없어요. 우선 뇌의 정체성부터, 뇌의 본질부터, 뇌의 진면목부터 이해가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어떤 학문이든 간에 그것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 간에 예술이든 뭐든 간에 항상 이 물질적 개념과 함께 그 넘어 비물질적 개념까지 같이 봐줘야 돼요. 여기처럼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처럼 천부적 조율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궁극적 완성은 물질적으로만 계속 추구한다고 절대로 더 완성치 못해요. 반드시 그 사물 현상에는 그 이면의 본질이, 그게 오히려 더 주인이란 말이에요. 초월적 통합을 이루어가야 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들어있는 그 세계와 드러나 있는 그 세상을, 어떤 것이든 그래요. 티끌마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뇌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인간에 의해서. 이게 총사령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물질로만 규명하다 보니까 뇌를 이상하게 쪼그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 아닌 게 이제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마다, 과학자마다 다 이제 자기식은 뇌가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뭐냐면 뇌는 이것을, 물적 실제를 종합하고 관리하고 최적화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수뇌부이면서, 근데 이건 무엇과 같이 동시에 도모가 되어지냐면 보이지 않는 그 본질계, 그죠? 그 세계. 그래서 우리가 주관세계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개념이겠잖아요. 임해지는 개념이겠잖아요. 이것이 여기서 총 믹싱이 되는 거예요. 뇌에서. 그래가지고 이걸 이리로 중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냐면요. 자, 예를 들면 이거를 보고 이게 단적인 단적인 거예요. 이거를 보고 예를 들면 저는 이걸 보드 마카예요,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이걸 보면, 아이라 하지 맙시다. 어떤 다른 사람이 보면, 자, 예를 들면 강도가 보면 이걸 뭐라 하겠어요? 이걸 교묘하게 딱 어디지? 맥자리를 찌르면 어마어마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인 거예요. 무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보면 어쩌겠어요? 요거를 여기다가 빨갛게 이렇게만 하지 말고 단순하게 여기다 무늬를 좀 넣어가지고 손잡이 뚜껑 쉽게 따도 여기다 한 단계를 딱 이렇게 더 씌워주면 이거 100원 더 붙여서 팔 수 있겠네. 상품으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장사거리로. 이게 왜 그렇게 서로 차이가 날까요? 여기서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의 가장 근본과 그 다음에 현재적 세상적 그 여건, 위치, 환경, 그것이 여기서 믹싱돼 가지고 하나의 사물을 그는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의 사물 현상이라도 1000개, 10,000개, 86억 개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여진다. 그래서 가장 온전한 된다고 해답은 뭐냐면요. 일단 제일 접근이 가능한 게 아까 뷰 있었죠.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또 다냐? 아니고 가장 본질의 그 초진 해답을 아예 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모름을 모르는 것이 그의 매력을 갖추어서 그러한 상태에서 그 시점, 그러한 상태에서 바라보는 판단, 그 시각, 아까 뭐라 했어요? 만유적 창조 시점. 그것만이 가장 온전한 해답인 거예요. 그것이. 예, 그러겠잖아요. 자, 그래서 뇌가 계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들이 종합돼가지고, 이제 요거, 그 다음에 이것이 바탕이 되고, 여기에서 태어나서, 유년기, 아동기 학교에서, 배워, 얘들하고 놀아, 무슨 취미를 가져, 어디를 갔다 와, 뭐 하다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어, 텔레비전을 봤어, 뉴스를 봤어, 친구가 뭐 하자고 꼬셨어, 이제 이런 게 막 누적되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어떤 얘기를 계속 듣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큰 일이 생겨나고, 우와, 저런 일도 있어, 해갖고, 이제 온갖 세상 만사가 그의 뇌 안에서 종합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이미 그의 특성에 맞게 이미 내려와 있는 하늘이라는 이 기준점이 딱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자기만의 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 우리가 계율 그러잖아요. 계를 어기면 안 된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 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앞전에도 했었잖아요. 그 새 금과 업죠. 저기 할 때. 그 규칙, 규율, 그 규범, 이런 거거든요. 그죠? 즉, 다리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치척도예요, 가치척도. 그 가치척도가, 그만의 고유한 가치척도가 딱 이제 마련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세월이 가고, 세상사를 겪고, 이러면서 더 굳어져요. 딱 굳어져가지고, 아예 이제, 딱 집 안에, 집을 지어버려요, 집을. 그 가치척도로. 그래서 계집이다, 이 말이에요. 계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 뇌가 정신세계, 가치책도, 그의 주관세계, 계. 이게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총체적인 잣대, 수뇌부, 총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어떤 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어떤 가치척도로 그의 정신세계가 이루어져 있는가가 실은 다 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50m를 움직이더라도 나의 정신에서, 나의 가치관에서 여기서 내가 저리 가는 것이 합당해 라는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가요. 배 죽여도 안 가잖아요. 아무리 끌고 가면 어쩔 수 없이 완료돼서는 끌려갈 수 있지만, 근데 아무도 안 가더라도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관, 나의 우주관, 나의 세계관, 나의 삶의 철학, 이런 것들이 아무도 안 가도 눈치 볼 거 뭐 있어요. 저기 뭐 있지? 나 궁금해 죽겠다, 가야겠다. 가면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도 그의 계집, 그의 머리, 그의 이 가치 체계가 난 저기 가야겠다 판단이 내리면 그냥 이 전체가, 나의 전체가 쭉 하고 50m 이동을 해버려요. 그럼 무엇이 끌고 가냐고. 진짜 우리 삶의 주인이 뭐냐고요. 그죠? 계인 거예요, 계. 계집이. 나의 가치척도, 그의 주관세계. 그래서 여기에 병이 들어버리면 다 병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진짜 힐링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병든 사상이 모든 것의 원인인 거야. 어디에 직결되냐? 계집. 그래서 뇌가 어찌 돼야 정말로 계집인데, 그럼 계집이라고 이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본래 본질이 뇌의 본질이 계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해야 돼요? 자, 위로도 아래로도 좀 소통이 되게끔, 대통이라 그랬잖아요. 위로도 통하고 아래로 통하고 옆으로도 다 통할 수 있도록 지금 허러워져야 돼. 이 뇌가 고집 부리지 말고, 고집, 이 정반대잖아요. 이 계집으로 자기 계로 고집을 부려버리니 이걸 뭐라 하냐면 오만과 편견이라 그래요. 홀로 외로움. 자기만,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만 갖고 있는 온고집 중에 온고집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만과 편견이야. 그래서 기존에 자기가 뭐라, 주거지 할 기존에 자기가 뭐라 했어요? 가시지 않은 차, 남아있는 욕심, 홀로 외로운 오만과 편견. 이 오만과 편견의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자기 주관세가, 자기 가치척도가, 자신의 정신세계가. 그래서 뭘 봐도 답정 넣어요. 뭘 봐도 아름다워도 추하고, 이뻐도 추하고, 자식도 추하고, 부모도 추하고, 다 추해. 이웃도 추하고. 그러면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정반대의 개가 그러면서 항상 신선한 상태로 이게 바람도 불고 곰팡이 안 슬고 확 소통이 되지고 막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못 저겠어요. 뭘 봐도 황홀해요. 어떤 걸 봐도 다 용서돼. 이뻐도 용서되고 안 이뻐도 용서돼. 미워도 이쁘고 취해도 이뻐요. 그는 이미 천국이잖아.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기지. 그래서 아래로도 제발 고집하지 말고 이 뇌를 좀 놔줘. 좀 뇌 역할 하게끔. 위로도 제발 답정너 이거 하지 말고 얼마나 이게 불쌍하고 비참한 삶이냐고. 여기서 그 자신의 모든 팔자, 처신, 처세, 처지가 다 나와지는 거야. 여기가 사령부인데. 좀 놔줘. 하늘 높이 솟아오르라고. 그래갖고 하늘 저 끝에 있는 그거까지 다 싹 가져와서 내 그러한 하늘 개의 집을 짓고 땅 전체 너른 개의 집을 짓고 만유의 개의 집을 지어. 그것이 뭐냐면 만유적 창조 실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뇌 속에서 딱 그 집에 청가하게 아주 아늑하게 아름답고도 성스럽게 딱 집을 짓고 있어야 해요. 그때부터 그는 또 시간이 그때부터 그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하면 다 이해해요. 그때부터 그는 정말로 언제나 해답을 찾아야지. 머리 안 싸매도 그냥 보면 이해하고 정립하고 각성이 되어져요. 각성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그냥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먼 하늘 바라보면서 그 멍 때리면서죠. 그냥 걸어가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뉴스 보다가 그게 신이죠. 이게 그야말로 신의 묘함이죠. 그건 신만이 할 수 있는 신묘함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는 항상 미지와 조화하는 거예요. 이미 기지는 재미가 없어. 이미 저긴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 읽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끊임없이 도약하고 끊임없이 새롭게 탄생하고 나날이 신선해지고 가장 신선한 상태, 이거 활어라 그러잖아요. 이 신선이 진짜 신선이 되려면 가장 자신을 활어 상태로 활발 불타오르고 활발 살아있는 상태로 신선한 상태로 두는 것이 그것이 신선이에요. 신선 이퀄 신선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말이 그렇단 말이야. 그죠? 항상 그 눈모에 가 있는 거야. 만유적 창조 시점. 얼마나 황홀해요. 제발 요 계집 좀 계집애처럼 좀 살지 말고 산의 대장부처럼. 그렇다고 여성분들 저기가 아니에요. 아니 저기야 아이고 신이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이미 인간의 궁극 도달점인데 인간까지나 사람한테 여자 있고 남자 있고 하지. 그냥 무조건 최적의 보배로움이란 말이에요. 여자 남자 이렇게 막 좀 하찮게 그런 막 오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노져 가야겠죠. 땅으로. 이 넓은 세상 좀 고집하지 말고 이 개가 나의 집이야 이거 딱 붙들어 매지만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저 하늘 끝까지 노져 유영을 해야겠죠. 은하철도 9 하고 그죠? 오른쪽 끝, 왼쪽 끝 이걸 다를 이루어야죠. 이 열십자 드러나 있어? 들어있어. 그래도 요 하나로 그대로 있어. 나를 통해서. 그죠? 자, 이게 첫 번째 신묘함에 해당합니다. 즉,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신묘함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만유적 이거 있으면 써야겠다. 이제 그의 고뇌가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신이 되어진 그의 고유한 뇌. 그거는 뭐냐면 만유적 창조 시점. 만유적 창조 시점에서 소설을 써야 합니다.
정말 멋지죠. 좀 쉬었다 할게요. 네.